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폭락했습니다.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9.11 테러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요, 그날 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코스피는 11.5% 반등했습니다. 이게 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전쟁이 터진 날 똑똑한 돈이 오히려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정리해볼게요. 2026년 3월 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90% 감소했고, 카타르는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운임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한국 증시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무서우셨죠? 뉴스를 보면서 손가락이 덜덜 떨렸죠?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진짜로 일어난 건가? 왜냐하면 전쟁 뉴스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 훨씬 더 큰 그림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폭락,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 그리고 이번 중동 전쟁. 패닉이 올 때마다 자산은 이동했습니다.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동에서 항상 약한 손 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완전히 뜯어볼 겁니다. 수석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폭락을 보고 공통적으로 쓴 단어가 있습니다. 플러시다운, 씻겨 나갔다는 뜻입니다. 뭐가 씻겨 나갔냐고요? 레버리지, 빚을 내서 투자한 자금들. 코스피가 12% 빠지면 신용 투자자들은 증거금이 부족해져서 원하지 않아도 강제 매도를 당합니다. 이게 패닉셀의 실체입니다. 무서워서 판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강제로 판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패닉셀은 바닥에서 나옵니다. 꼭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KB증권, 뱅크 오브 아메리카,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경기 사이클 확장 국면에서 나온 패닉셀은 바닥인 경우가 많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경기 사이클이 꺾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전쟁이 바꾼 것과 바꾸지 못한 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전쟁이 바꾼 것은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 90% 감소, 카타르 LNG 생산 중단, 단기 시장 심리 붕괴입니다. 전쟁이 바꾸지 못한 것은 첫째, 메모리 수요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2분기 디램 계약가를 최대 40% 인상합니다. 나냐테크 CEO는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지속된다고 했고, 인텔 CFO도 메모리 칩 부족이 2027년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쏜다고 AI 서버가 HBM을 덜 필요로 할까요? 아닙니다. 둘째,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브로드컴은 전쟁 당일 AI 매출 106% 성장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AI 칩 매출 1,000억 달러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엔스로픽, 구글, 메타, 오픈AI의 칩 주문은 이미 2028년까지 확정됐습니다. 이것들은 호르무즈 봉쇄와 아무 관계없는 숫자들입니다. 한국의 2월 반도체 수출은 전쟁 중에 전년 대비 29%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메모리는 중동을 경유하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 대만 TSMC에서 패키징하고 미국 엔비디아로 넘어갑니다. 이 공급망에 이란 미사일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빠져나가는 곳은 중동 에너지 의존 자산입니다. 석유 위에 세워진 경제는 전쟁 하나로 LNG 수출을 멈췄습니다. 물리적 자원 기반의 부는 물리적 충격에 치명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리고 흘러들어가는 곳 세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AI 하드웨어 공급망. HBM에서 TSMC 패키징, 그리고 엔비디아 GPU를 거쳐 데이터 센터로 이어집니다. 이 공급망의 핵심은 한국과 대만입니다. 한국의 대만양 메모리 수출 비중이 2020년 6%에서 2025년 28.6%로 급증했습니다. 이제 중국을 제치고 2위 시장이 됐어요. 왜요? HBM, TSMC,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AI 공급망이 이 경로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산. UAE가 천공투 추가 구매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실전에서 요격률 90% 이상이 확인되자마자 주문이 폭주했어요. 전쟁은 방산 기업의 가장 강력한 실증 마케팅입니다.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원전 건설. 카타르 LNG가 멈췄습니다. 러시아 가스도 불안합니다. 호르무즈 석유도 막혔습니다. 하루 만에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KB증권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원전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우라늄과 운영 자산에서 건설과 제작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원전을 짓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자,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AI 시대에 대해 이런 말이 있어요. 위너 테이크스 올. 평범한 코드는 AI에 대체되고 상위 1%의 전문가는 AI를 활용해서 격차를 10배, 100배로 벌린다. 생산성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극단적으로 집중된다. 오늘 이 원리가 국가 단위로 작동했습니다. 물리적 자원에 의존한 나라들, 석유와 가스 위에 세워진 경제들은 전쟁 하나에 LNG 수출을 멈추고 에너지 봉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AI 인프라를 장악한 나라의 수출은 전쟁 중에도 29% 성장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물리적 자원 경제에서 기술과 인프라 경제로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의 충격을 이번 전쟁이 강제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패닉셀은 그 자산을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넘기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
페닉셀의 실체는 레버리지 강제 청산이고 경기 확장 국면의 페닉셀은 역사적으로 바닥이었다. 둘, 전쟁이 메모리 수요도 AI 투자도 브로드컴 실적도 바꾸지 못했다. 펀더멘털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셋, 지금 부는 에너지 자원에서 AI 하드웨어, 방산, 원전 건설로 이동하고 있다. 이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10년짜리 구조적 이동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고 싶어요. 오픈 AI의 세바스찬 부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에서 최대의 가치를 얻으려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진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건 투자도 똑같습니다. 뉴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뉴스 뒤의 구조를 읽는 능력. 그게 지금 시대의 약한 손이 아닌 강한 손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